피자를 시키셨어요? 피자라니, 이런 음식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어제 소화제 먹고 잤더니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프자는 마음으로 먹어요. 보기로운 다짐과 함께 한 입 크게 피자를 베어 무는데요. 이야, 탄산음료입니다. 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순식간에 한 캔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도 보이는 법. 영미 씨의 뱃살을 찌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뭘 드시는 걸까요? 아, 미역국이네요. 살이 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송영미 씨도 본인도 모르는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영미 씨의 식사 메뉴는 쌀밥 반 공기와 미역국이 전부. 자극적인 음식과는 거리가 먼 건강한 밥상입니다. 밥도 반 공기밖에 안 드시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맵고 짠 음식이 하나도 없죠? 제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맵고 짠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안 먹어요. 미역국 먹으면 속이 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니, 밥은 근데 저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네, 식사량이 원래 많지 않아요. 이만큼도 다 못 먹을 때도 많아요. 아차, 밥 먹기 전에 소화제를 먼저 먹고. 그런데 차려놓은 음식을 앞에 두고 먼저 소화제를 하나를 꺼내서 먹습니다. 제가 체할까봐 밥 먹기 전에 미리 먹어두는 거예요. 식사 전에 소화제를 챙겨 먹는 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인해 생긴 오랜 습관입니다. 네, 식사도 아주 천천히 합니다. 꼭꼭 씹어서. 미역국 한 술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씹고 음미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분명히 체하거나 탈이 날까봐 오랫동안 씹어 먹어야 돼요. 혹시나 탈이 날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식사 시간은 그리 즐겁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아,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나마 차린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는데요. 정말 이것만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저것도 다 남기셨어요. 아우, 저라고 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찔까봐 겁나서 더 많이 못 먹는 것도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조금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식사를 마친 영미 씨, 소화도 시킬 겸 운동 삼아 집을 나서는데요. 당찬 포부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걸음을 멈춥니다. 설마 벌써 지친 건가요? 체중이 느니까 관절이 아프신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랑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 통증도 있는 것 같고요. 살을 빼는 건 고사하고 더 찌지나 않으려면 많이 움직이고 운동도 해야 할 텐데 몸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슴을 자꾸 두드리는 게 아무래도 또 속이 안 좋은 모양이죠. 결국 운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영미 씨. 급히 또 무언가 꺼내는데요. 액상 소화제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걸어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나고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소화제를 또 드시네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소화를 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한 걸까요? 영미 씨의 소화력은 나날이 떨어져만 갑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양방 한방 할 것 없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많이 지어 먹었어요.
약을 먹어도 체하고 소화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정도만 조금 덜하지 365일 중에 360일은 소화 안 되고 볼일 보는 것도 힘들어요. 다음 날 다시 찾은 영미 씨의 집. 네, 나가요. 집으로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피자를 시키셨어요? 피자라니, 이런 음식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어제 소화제 먹고 잤더니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큰맘 먹고 싶었던 피자 시켰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프자는 마음으로 먹어요. 보기로운 다짐과 함께 한 입 크게 피자를 베어 무는데요. 하지만 얼마 먹지 못하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이고, 또 속이 불편하신가 봐요. 아우, 답답해. 속이 체했나? 결국 자리에서 일어난 영미 씨.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는데, 이야, 탄산음료입니다. 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순식간에 한 캔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밀가루 음식 먹고 소화 안 될 땐 탄산 음료 마시면 소화가 좀 금방 되고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냉장고에 항상 재워놓고 먹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탄산 음료수가 소화제보다 효과가 빠른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탄산음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편한 속은 계속해서 영미 씨를 괴롭히는데요. 온몸을 주물러도 보고 팔도 쓸어내려 보지만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서 음식도 조금 먹고 소화제 챙겨 먹는데 다음 날 또 엄청 허기지고요. 왠지 오늘은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평소보다 가식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또 소화불량에 증세가 나타나서 약 챙겨 먹고요. 이렇게 한 끼도 제 맘대로 양껏 편하게 먹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살은 살대로 쪄요. 정말 예전에는 날씬하고 건강했었는데 그때의 몸을 되찾고 싶어요. 소화불량과 비만으로 고민이 많은 50대 주부 송영미 씨의 일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본인의 얘기대로 평소 식사량이 결코 많은 편이 아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탄산음료를 참 자주 드시더라고요. 저는 저 마음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네, 저도 탄산음료를 마실 때 이렇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뭐가 이게 뚫어지는. 네, 그런데 사실 탄산음료가 소화에 도움되는 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탄산의 톡 쏘는 성질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실 때 탄수화물 섭취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끊고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탄산음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습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이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상 이점을 위해서는 첨가당을 가급적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5% 이내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램수로 따지면 하루 25g 미만으로 섭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첨가당이 약 23g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면 그 양을 거의 다 채워버리는 거죠.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스스로 탄산음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특히 식사를 할 때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의 에너지 대사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몇 배로 고통받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위운동, 장운동만 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학창시절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효소가 정확히 뭡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1차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입인데요.
입속에 있는 칩이 탄수화물을 간단히 당류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 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입니다. 아, 아밀라제. 예. 2차 소화는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위에서 미산이 분비되는 것은 아시죠? 네. 네. 이 미산 속에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3차 소화가 이루어지는 소장에서는 담즙과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소화 효소들이 총동원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소화 과정에서 모두 효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효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소화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15살의 젊은이와 69세 이상의 노인의 타액 속 소화효소 양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무려 30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도 젊을 때와는 같지 않잖아요.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소화 효소까지 부족하다면 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송영미 씨 같은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겪고 계신데 그 소화 효소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효소도 부족한데 탄수화물 과잉 섭취까지 하게 되니까 소화효소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소화불량 환자의 68%가 40대 이상의 연령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효소 활성의 감소로 인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며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소화불량은 워낙 흔히 겪는 증상이다 보니까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가끔 소화가 안 될 때 보면요. 네. 속에 가스가 많이 차서 음. 배가 빵빵하고 움직일 때도 신경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걸 매일 겪는다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죠. 네.